서로 다른 포지션, 서로 다른 경기장. 하지만 같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뛸 수 있는 단 하나의 공간. EBS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예. 네, 안녕하세요. 25년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EBS도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만큼 각자 자기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번 학기 EBS의 CP를 맡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하스퍼를 좋아하는 고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FC 서울과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김희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이글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LG 트윈스랑 보디빌딩 좋아하는 이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시 FC랑 하나생명 e스포츠를 좋아하는 백종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1 단 하나만 좋아하는 박서희입니다. 순정남이다. 다들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시네요. 최근에 야구도 개막했는데 EBS 멤버들은 당연히 챙겨보고 계시죠? 네, 그렇죠. 특히 야구는 투수랑 타자의 1대1 승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활약하는 한 명의 선수를 응원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첫 녹음이라 멤버들끼리 서로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EBS 1화 1부에서는 멤버들이 서로 선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서는 각자 응원하는 팀을 다른 종목의 팬에게 영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BS 1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은 팀의 애정을 가지고 응원하게 만들어주는데요. 1부는 각자 EBS 멤버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 먼저 선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소개해드릴 선수는 제가 지금 오늘 입고 있는 유니폼 김도혁 선수인데요. 김도혁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축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일단 포지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운데 미드필더도 뛰고 수비수도 뛰고 공격수로도 뛰고 굉장히 많은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장점이고요. 강점이고 또 이 선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프로 커리어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만 뛰었습니다. 원클럽맨. 네, 14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년이 넘게 뛰었고요. 잠깐 18년부터 19년에 의경으로 복무를 하면서 아산무궁화에서 뛸 때 빼고는 지금 벌써 10년 동안 인천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홈경기장에 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K리그 통산 1부, 2부 통산 300경기를 채워가지고 기념식도 같이 했었거든요. 300경기나 넘게 뛰고 인천에서는 300경기 훨씬 넘게 뛰고 또 별명이 하프스타거든요. 하프스타인 이유가 하프라는 게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미드필더를 뛰어서 하프스타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원래 의미는 구단 페이스북에서 이제 인기 투표를 진행했는데 외모만 가지고 이 선수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기 투표 완전 20위권 막 밑에 이러니까 선수들이 그래도 뭐 기살려주다 잘생겼다 최고 미남이다 이렇게 해서 구단 경기 중에 이벤트를 할 때 이제 선수들 별 몇 개, 별 4개 반, 별 5개 하면서 외모를 딱 띄워줬는데 하프타임 때 그때 김도혁 별 반 개. 5개 중에 네, 별 5개 중에. 그래서 이 선수의 별명이 하프스타인데요. 요즘에 팬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좀 옛날에 그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 선수 하프스타고 이 선수가 또 인천 사람이 아니에요. 남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인데 인천에서 갑자기 프로 커리어 시작해가지고 계속 인천에서만 뛰고 인천을 되게 사랑하는 거를 되게 밝히고 주장도 2번 했었고요. 주장을 17년에 한 번 했었고 그리고 22년에 한 번 했었으니까 21년에 한 번 했었으니까 또 주장단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있고 이제는 30살 92년생이라 30살이 넘어서 그냥 책임감 있는 선수인데 한번 얼굴 보시면은 인천의 최고 미남인데 라고 할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은가눈다거든요. 은가눈다를 이제 영어로 치면은 이 선수 인스타인데 한번 인스타도 확인해 보시고 인천을 앞으로 보실 때
김도혁 선수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미남인데요? 어떤가요? 너무 미남이신데요? 뭐 남자답게 생기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축구 선수가 뭐 외모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래도 하프스타는 너무한데. 그러니까 아부스터급은 아닌 것 아 같은데.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에 워낙 좀 인물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아 맞죠. 네, 반개밖에 그 못 당시에. 받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왼발잡인데 왼발 오른발 다 잘 쓰고 이 선수가 또 기술이 또 굉장히 좋아서 미드필더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다 맡을 수 있고 또 정말 어느 감독 밑에서 다 잘 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팬들이 인천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저는 김도혁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또 축구 선수 한번 소개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소개를 할 차례인데요. 저는 사실 원래 좀 이슈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몇 년간 응원하던 선수가 이제 FC 서울에 소속되어 있던 임상엽 선수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아, 이제 2024년까지 아이고. FC 서울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됐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계약으로 팀을 찾다가 지금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겠다 하고 떠나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던 선수다 보니까 어떤 분을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서울 팬이니까 이제 K리그 흥행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FC 서울의 기성용 선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선수 소개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축구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떠먹여준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일단 기성용 선수는 89년생 미드필더고요. 이제 2006년에 서울에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국제 경기도 대표팀 경기도 이제 계속 나가다가 2009년에 스코틀랜드의 셀틱 FC로 이적을 해서 이제 스완지 시티랑 뭐 선덜랜드랑 그다음에 레알 마요르카 등등 유럽 구단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고 2020년 7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10년 넘게 해외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하고 이제 프로 데뷔팀이죠. 친정팀인 서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애정어린 모습에 이제 많은 이목이 좀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K리그는 이제 리그 인기가 시들했던 시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네, 그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리그의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좀 침울해져 있었어요. 그 이후에 기성용 선수가 들어오고 이제 그 기성용 선수를 시작으로 뭐 황인범 선수나 아니면 현재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링가드 선수나 이런 소위 말하는 좀 거물급 선수들이 이제 K리그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확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서 K리그를 좋아하는 국내 축구 팬인 저로서는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인데요. 저는 이 기성용 선수를 왜 좋아하느냐면 조금 시의성 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K리그가 지금 현재 잔디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FC 서울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좀 기른 하이브리드 잔디로 좀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FC 서울이 소유하고 있는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잼버리나 아니면 각종 콘서트 때 좀 대여를 해주면서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근데 이런 서울의 홈 경기장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양한 축구장들의 잔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이 잔디 상태라는 게 결국에는 선수들의 부상이랑 직결되는 문제라서 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조금 강하게 잔디의 문제가 심각하다, 잔디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그에서 이렇게까지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문제점까지 바로바로 짚어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이 과연 또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고맙고 좋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웬만한 신입생 선수들이나 아니면 좀 어린 선수들, 뭐 U20 선수들이나 이렇게 어린 선수들보다 훨씬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경기도 매번 투지 넘치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성용 선수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우리 EBS 멤버 중에 축구 말고 야구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기성용은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런 만큼 저도 기성용이 K리그 돌아올 때 처음에 사실 한 시즌 전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반 시즌 전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불발이 나왔었는데 네. 다시 돌아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유럽에서 입지를 못 잡는다고 해도 한국에서 다르구나 이게 클래스가. 그래서 저도 기성용이 잔디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인천 홈구장도 잔디가 굉장히 안 좋기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상암 잔디 관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났었는데 기성용 정도에 되는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퍼포먼스적으로라도 서울시가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퍼포먼스가 티가 나더라도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좀 경각심이 좀 올라간다고 할까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잔디가 정말 제 두 눈으로 봐도 이 잔디가 그냥 흙바닥인 게 보여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잔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뭐 서울시설공단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퍼포먼스형 발언이더라도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축구가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뭐 수준이 떨어진다 어떤다 하지만은 사실 그게 다 잔디가 좋아야지 패스를 잘 하고 그렇죠. 맞아요.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잔디 공사 같은 거는 조금 좀 필요하긴 한데 또 그렇다고 사실 우리나라가 축구장으로만 쓸 수 있을 정도로 축구가 인기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 축구는. 뭐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발전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은 혹시 어떤 선수 소개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이제 원래는 하나이글스 팬이었는데요. 네. 제가 하나이글스 하면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류현진, 문동주, 뭐 김서현이라든지 그런 선수들도 많고 뭐 옛날 선수들 뭐도 많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갓 3년 된 네. 문현빈 선수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문현빈 선수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2라운드에 하나이글스한테 뽑힌 선수예요. 이제 첫 번째 라운드는 김서현 선수라고 이제 요즘 또 마무리로 잘 활약해주고 있는 투수 선수인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워낙 타자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제가 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문현민 선수가 제 눈을 완전 사로잡더라고요. 이제 2024년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기 때 개막전에 잠실 개막전에서 병살을 쳤어요. 병살 때문에 그때 그 이후로 완전 못 나오다가 이제 후반기 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나 팬분들한테 관심을 확 받기 시작한 선수예요. 하고 올해는 이제 선발로도 뛰기도 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야수나 외야수, 뭐 중견수 아니면 이루수, 대타로 나오거나 선발로 나와도 이제 수비 실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 3년인데 컨택도 좋고 수비도 진짜 괜찮은 요즘 되게 유명해지고 있는 선수고 2024년도에 비해서 연봉도 무려 10%나 올랐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진짜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모든 학교를 대전에서 나왔어요. 아, 네. 완전 뉴스네요. 그래서 완전 이제 대전에서 또 하나 이글스한테 완전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완전 연구 결번까지 해도 될 정도로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선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이 선수를 꺼내왔냐면 원래는 다른 선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문현빈 선수가 그 시범 경기 때부터 타율이 뭐 4할을 넘고 하다가 이번에 나왔을 때 그 며칠 전에 삼성이랑 했던 경기 중에서 저희 하나가 지고 있다가 연타석 홈런을 날렸어요. 오. 처음에는 솔로 홈런을 날려서 한 2점 차이를 했다가 저희 투수들이 또 홈런을 맞고 2점을 뒤치고 있었는데 역전 3런 홈런을 쳐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아 역전 스리런. 역전 3런 했어요. 거포네요. 네, 원래는 잘 못하는 선수가 갑자기 컨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홈런을 치기 시작하더니 어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삼성한테 0대10으로 졌는데요. 타자들이 아무도 안타를 못 쳤어요. 근데 문현빈 선수가 처음으로 노시환 선수 대신에 4번 타석으로 들어섰는데 이 선수만 안타를 쳤어요. 문현빈 선수만 안타를 쳤어요. 어제 경기인가요? 어제 경기 딱 안타 하나 났어요. 근데 문현빈 선수만 안타를 쳤어요. 대타로 나왔었나요 그러면? 대타도 아니었어요. 선발로 아. 원래 계속 대타였다가 이번에 감독이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저희가 타율 평균 타율이 제일 낮아요 리그에서 1할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현민 선수가 이 선수만 안타 쳤어요. 그러니까 컨택이 확실히 돌아오고 있고 만약에 노시환 선수가 못 들어온다 하면은 4번 타자로도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하고 이 선수는 특히 응원가가 진짜 귀에 확 들어와요. 이제 이 선수 응원가가 제가 지금 여기서는 부를 수 없는데요. 이제 이제 사랑을 주세요. 그 아세요 혹시 그 악뮤? 아니 안미호 말고 그 우하하 날 사랑해줘요 이 노래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옛날에 저는 그 옛날에 캐롤로 캐롤로 노래, 노래예요. 아. 네. 캐롤 노래인데 이제 응원가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선수 응원가가 그래도 유일하게 좀 신나고 안타 불러왔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저도 이제 가서 불러봤거든요. 실제로 와 어떤가요? 너무 좋고요. 제가 갔을 때도 또 안타 쳤어요. 진짜 이런 선수는 제가 타자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제가 싫어요? 싫어하는 정도예요? 저희 팀은 진짜 제가 다른 팀들 타자 응원할 정도로 저희 팀 타자들이 진짜 못 쳐요. 너무 못 쳐요. 근데 투수들이 워낙에 잘하잖아요. 근데 문현민 선수만큼 이렇게 정신 차린 선수가 없어요.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 한 줄기 빛. 네, 한 줄기 그냥 이 빛도 꺼지면 안 돼요. 만약 이 빛이 꺼진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 저희 팀은 이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 이글스를 그래도 좀 좋아하시게 된다면 이 선수는 크게 될 선수예요. 진짜 크게 될 선수고 미래를 봐도 나중에 4번 타자로도 손색이 없을 선수니까 저 문현민 선수는 좋아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한번 눈여겨볼 눈여겨볼 만한.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포지션도 수비 포지션도 되게 멀티플레이어고 네, 그러면은 오래오래 하나 있을 것 같은 선수. 네. 또 특히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에서 내보내진 않을 것 같은 선수예요. 확실히 장담합니다. 국가대표 자격은 있는지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 국가대표 자격은 모르겠고요. 근데 한 국가대표 나오고 싶은 제 생각엔 한 3에서 5년 후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네 3년 5년 후에는 제 생각에 터진다고 봐요. 근데 또 이런 멀티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한 포지션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가대표 같은 데는 선발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느 포지션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지명타자나 아니면은 중견수로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루수는 저희가 국대가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완전 빡세죠. 완전 이루수 빡세요. 유격수. 네, 중견수도 그쵸. 아니고 솔직히 대타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전 대타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올 때보다 대타로 나올 때가 더 잘해요. 아, 그래서 하나에서 뭐 예를 들면은 하수는 얘 선발로 나와야 된다. 고수는 얘 대타로 나와야 된다. 대타로 나면은 완전 그냥 대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발도 빠른가 봐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열심히 달리고 모자 헬멧이 맨날 뛸 때마다 벗겨져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관심 꼭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이게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팬들이 좀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번 유니폼도 바로 지으려고요. 진짜 오늘 사랑해 입으신 유니폼은 누구예요? 오늘은 문동주 선수인데요. 아. 제가 원래 문동주 선수는 김수현 선수 유니폼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목요일 날 또 유니폼이 나오더라고요. 그 40창단 40주년 유니폼이 나오길래 그때는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류현진 선수 사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는 이제 대전 또 가서 아, 문현민 선수 살 생각입니다. 확실히 투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는 마킹이 다 투수 마킹. 투수예요. 그러게요. 타자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팀은 줄 수가 없어요. 사람. 뭐 최은성 같은 아, 최우성 잘하죠. 최은성 저희 최은성 지금 1할 2푼인가 쳐가지고 지금 1할 3푼인가 2푼인가 쳐가지고 지금 7번 타자로 내려갔거든요. 저는 과거의 모습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타팀 팬들은 이런 걸 바로바로 그 소식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따라가기가 조금. 7번으로 내려갔던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최은성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너무 붙어 사랑을 주세요는 아니고 못 줘요. 못 주겠어요. 다음에 마킹 하시면 자랑해 주세요. 뭐 이제 제 차례인데 이건 제가 이 선수를 비하하고 싶어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나무위키에 진짜 등재돼 있는 그 별명들입니다. 제가 소개시켜줄 선수는 김범석인데요. 또 잠실의 피그보이, 범바로고도 불리죠. 네, 건 뭐요? 범바오. 범바오. 왜 그러면 이 선수가 130kg의 거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팬들이 푸바오 같다. 그래서 범바오. 이 선수는 지금 퓨처스 리그 2군에서 뛰는 LG 트윈스의 선수인데요. 이게 살짝 너무 지금 1군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 것 같아가지고 저만의 살짝 조그만 피그보이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전 데려왔습니다. 성준님만의 피그보이. 네, 맞습니다. 일단 김범석은 그 유년 시절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LG 트윈스가 많은 기대를 하며 데려왔지만 부상 이슈랑 그 체중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2군에 내려가 있는데요. 그 제가 좋아하는 선수류가 원래 두 가지로 나뉘어요. 좀 논란이 많은 선수나 아니면 좀 덩치가 있는 선수를 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슬러거 아니면 좀 격투기로 하면 다니엘 코미어 다른 야구팀을 하면 이대호 선수 같은 이런 좀 덩치 빵빵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파워가 좀 센. 그쵸. 딱 김범석이 우리 피그보이가 전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선수들이 보통 거포죠. 그쵸. 그래서 거포예요 사실. 그 원래 우리가 데려왔던 게 내야로 데려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얘가 너무 잘 쳐가지고 잘 치는데 우리 내야가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포수로 일단 끼워 맞췄는데 보수 출신이 아닌데도요. 보수 출신이 아닌데도 계속 이걸 계속 때리려고 시킨 거예요 감독들은. 2군을 안 내리려고. 근데 거기 무리하다가 지금 어깨 부상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2군에 있어가지고 활력은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 활약이 저조해서 2군으로 내려간 건가요? 활약이 저조하고 부상이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130kg였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110kg까지 뺐는데 120kg였어요. 120kg였는데 110kg까지 뺐다가 지금 요요가 와가지고 다시 130으로 왔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게 불과 이틀 전 소식입니다. 130kg는 네. 쉽지 않죠. 보니까 키가 180이 넘는 건 아닌데 130kg. 키가 178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 네, 얘기하세요. 김범석 선수는 감독님이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다이어트 하면 주전으로 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고 또 김범석 선수가 포수를 보는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 공을 받고 그다음에 이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피지컬이 못 따라가는 거죠. 주루 플레이가 아예 안 되니까. 네. 이게 타격이 아무리 좋고 포수를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감독님이 2군으로 보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포수도 했고 1루수도 해봤고 그리고 지명타자도 일단 다 돌려봤어요 감독님이. 하지만 뭘 해도 지금 너무 무겁다 보니까 주루가 안 되는. 네, 주루가 아예 안 돼가지고
도루는 꿈도 못 꾸겠네요. 이대호보다 못할 것 같네요. 도루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LG는 또 내야수가 빵빵하잖아요. 또 그렇죠. 뭐 일루 가려고 해도 뭐 오스틴이 있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1루 골든글러브 오스틴. 제가 뭐 운님 그리고 지민님처럼 발판 선수는 좀 좋은 선수들이었는데 김범석은 제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우리 LG의 빅보이. 네, 피그보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석 선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제가 진짜 죄송한데요. 문현빈 선수가 국대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네, 있는 선수인데 잘 나가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생각보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더 나가지 않을까. 다음에는 진짜 뽑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프리미어 12에 이제 안 나왔는데 이번엔 다음에는 꼭 나갔었으면 좋겠는 선수인 것 같아요. 김범석도 나왔어요. 다들 국대를 뽑혀봤네요. 국대. 미래가 밝네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선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첼시 팬인 만큼 첼시 선수를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첼시가 최근에 구단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국내 첼시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첼시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잘 못 본 것 같고 옛날에 아자르 이후로는 이제 첼시에 이렇게 이 팀의 아이콘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선수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콜파머 선수가 최근에 좀 잘하고 있어서 그 선수를 소개시켜줄까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선수 말고 제가 애증하는 선수 애증? 네, 애증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워하기도 하는 니콜라스 잭슨이라는 선수를 가져와 봤어요. 혹시 다들 니콜라스 잭슨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도 봐서. 네, 되게 유명한 별명 하나 알고 있긴 합니다. 그쵸. 오늘 그 별명도 소개해 드릴 건데 궁금하다. 네, 니콜라스 잭슨 이제 국적은 세네갈 선수입니다. 2001년생이고 저희 첼시에는 23-24 작년 시즌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잭슨 선수가 굉장히 특별한 게 이제 길거리 축구를 통해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축구용품커녕 축구화를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이제 처음으로 프로축구에 발을 디딘 게 16살이에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때 세네갈 프로팀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조직적인 축구를 경험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잭슨 선수가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별명들을 알게 되면 잭슨이랑 좀 더 가까워지실 수 있어요. 네. 어떤 별명인가요?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2천억 세이브 공격수거든요. 네, 잭슨이 2천억을 벌어다줬나요? 네, 저희 첼시의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됐는데 이 잭슨이 이제 3,700만 유로, 하나 약 600억이라는 비교적 요즘 스트라이커 치고는 저렴한 가격의 이적료로 첼시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제 이적하자마자 프리시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공격수에 쓸 돈 2천억을 아꼈다라는 의미로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게 나쁜 의미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바람에 조롱의 의미로 붙은 별명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별명이 붙었는데 이번 시즌에 첼시랑 빅터 오시맨이 원래 이적 링크가 있었어요. 오시맨이 주급을 너무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첼시에서 그냥 이적 안 하겠다. 그래서 오시맨이 터키에 있는 갈라타사이로 갔는데 이제 빅터 오시맨이랑 이적이 무산되면서 잭슨이 이번 시즌에도 주전 스트라이커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지난 시즌과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활약을 잘 하고 있어서 이 별명이 어느 정도는 진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별명이 또 신승영 아닌가요? 네,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별명이 신승영인데 여러분 그 신두영이라는 호날두 별명 아시나요? 네, 약간 잘하기도 한데 약간 밈이 된 선수들이 그쵸. 약간 신자가 붙는. 맞아요. 각 팀에 이런 잭슨 같은 애증하는 선수가 있으면 이제 신땡형 해가지고 뭐 옛날에 안토니도 있고 저희 첼시에는 무드릭이라고 신무영도 있거든요. 근데 잭슨 역시 이제 호동생 호날두의 굉장한 팬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밈이 잭슨에게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잭슨을 부를 때 신승영이라고 부르고 뭐만 하면 우리 신승영이 2천억을 세이브해 주셨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유튜버가
신승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정의 유튜버가 AI 곡을 만들었어요. 그 유튜브에 신승영이라고 치면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막 작송맨, 뭐 신승영 어드벤처 이렇게 해가지고 된 재미있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신승영이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아마. 네, 저도 들어봤었는데 그 혹시 작년에 그 뭐뭐뭐뭐뭐 정상화 했다 뭐 이런 님 아시나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주제로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이제 잭슨 형이 골을 못 넣을 때는 욕하지만 결국에 또 골을 넣어 주시면서 우리 첼시 공격진을 정상화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상화 밈이랑 같이 쓰여지면서 첼시 팬들 굉장히 좋아하는 별명이자 밈이 됐습니다. 뭔가 구단의 새로운 스타라고 할까요? 그런 선수가 한 명 더 생긴 느낌이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됐고 실제로 첼시 팬들 중에는 잭슨을 미워하는 팬도 많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팬도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도 첼시 팬을 하면서 잭슨이 근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 공격수들과의 연계도 굉장히 좋고 이제 빈 공간으로 침투한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골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웨르너 느낌. 그쵸? 완전 베르너랑 비슷한 느낌인데 침투할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다른 의미로 엄청. 네, 엄청납니다. 근데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그럼? 나이가 2001년생인데 어리네요. 젊네요. 이제 막 전성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잘해주긴 해야 되긴 해요, 사실. 근데 근데 프로에서 많이 뛰다 보면 뭐 골 결력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그쵸. 작년 시즌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작년 시즌에도 딱히 못하진 않았어요. 14골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비슷한 페이스로 넣고 있긴 해서 중간에 부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공백이 있을 뿐이지 골 넣는 어떤 빈도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면 첼시 공격수 입장에서는 만족이죠. 저는. 최근에 또 스트라이커들이 항상 어디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팀을 떠났잖아요, 그쵸. 다들. 뭐 그전 있던 선수들이 뭐 인터뷰로 나는 뭐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 나 나가고 싶다라거나, 나 빨리 내보내달라라거나, 혹은 뭐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골을 못 넣는다거나, 그쵸. 뭐 선골 뉴스가 난 이제 나가겠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도 골을 못 넣어가지고 나간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타팀 팬이 봤을 때 니콜라스 잭슨은 슈퍼스타인 것 같아요. 이 바와 까를 미치게 하는 이 정말. 스타성. 맞는 포인트예요, 정말. 그리고 네. 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첼시에 옛날에 뛰었던 선수가 니콜라스 잭슨 막 비판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바로 SNS로 바로 일갈하면서 맞아요. 또 잘하더라고요. 잭슨이랑 SNS로 한번 다투기도 했었죠. 잭슨이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SNS로 다투기도 한번 했었고 첼시가 사실 페르난도 토레스 시절부터 이제 공격수랑 악연이 굉장히 깊은 팀이에요. 이 딱 우리 팀의 9번이다라고 하는 공격수를 찾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고 10년은 훨씬 넘었고 이제 잭슨이 정상화를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잭슨 진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잭슨이 첼시 전엔 어디서 뛰었어요? 그 스페인의 라리가에 비아레알에서 뛰었어요. 그래도 빅리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경기 그 보장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나오는 경기는 잘했는데 이렇게 주전으로 오래 뛴 경기는 또 첼시에서 처음이니까 이제 잘 다듬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런 선수가 약간 되게 재밌던 게 못한다 욕 먹지만 또 골은 또 많이 넣었어요. 또 리그에서 막 14골 이렇게 넣었는데 그중에 저번 시즌에 한 경기가 토트넘과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첼시가 4대1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잭슨이 헤트트릭을 했어요. 세 골을 넣었어요, 한 경기에. 와우. 그럼 되게 잘한 거거든요, 축구에서는. 세 골을 잘하죠. 넣었으면 그렇죠. 무조건 MVP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선수가 그 경기에서마저 못한다고 욕을 먹었어요. 이게 토트넘이 2명을 퇴장당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수비들이 엄청 앞으로 가서 뒷공간이 헐헐 뚫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골 찬스를 한 여러 번 놓치니까 이게 욕을 엄청 먹었었거든요. 그 경기도. 잭슨이 사실 3골 말고 한 6골 넣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또 그런 와중에 또 사실 3골 넣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6골 정도를 더 넣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그 정도가 맞아요. 침투 굉장히 잘하고 공격 기회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거는 들어갔다 하는 모든 찬스가 다 날아갔어요. 그 중에 3개가 들어간 거라 이게 헤트트릭을 했는데 잘했다고 참 칭찬하기가 애매한 경기긴 했어요. 빠와 까가 공존한다는 말이 뭔지 방금 확인. 아 진짜 애증 진짜. 진짜 애증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잭슨이 못해도 웃기고 잘해도 웃기고 그냥 나와서 열심히 뛰는 모습만 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뛰는 선수만 봐도 그냥 정이 가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거는 다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저 첼시의 이제 스트라이커로 확실히 자리 잡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니콜라스 잭슨 볼 때마다 항상 웃음이 새어나와요. 사실 잘해도 와 신승영 이러고 신승영. 이제 못해도 와 신승영 맞아요. 이러면서 좀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선수는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는데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는 다르게 이런 축구나 야구 같은 이런 기존의 스포츠를 즐겨보진 않는 편이에요. 다만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보는 이제 LCK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네. 한국의 롤 프로리그를 저는 챙겨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T1을 제일 좋아하는데 T1 하면은 정말 롤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다 아실 법한 그 이름 뭐 그 페이커인가요? 위대하신 분의 네. 이름을 그분. 그 페이커. 부분을 제가 여기서 차마 소개하자니 분량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네. 저는 대신 T1에서 정말 중요한 T1의 척추화도 같은 선수 네. T1의 정글러인 오너 문현준 선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정글러라는 포지션을 1대1로 비유하자면 축구의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축구의 각 라인 간의 연계를 도와주는 어떠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간에서 네, 그러면 정글러가 미드필더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너라는 선수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골 선수가 있잖아요. 그 팀에 네. 순혈. 네. 이 오너 선수로 순혈 선수입니다. T1 아카데미에서 2019년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2024년 현재까지 이 선수의 이적이 굉장히 잦은 e스포츠 판에서 단 한 번도 이적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팀에 들어온 시점부터 T1의 플레이 스타일이 확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게임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후반을 바라보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지금 T1의 인기를 왜 T1이 그렇게 인기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소위 말하는 서커스 같은 운영을 T1이 즐겨하는 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오너 선수가 팀에 들어오면서부터 T1의 서커스 같은 운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너 특유의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네. 팀의 운영 방식을 확 바꿔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을 기반으로 팀에 입단하자마자 그 해 시즌에서 전승 우승을 기록합니다. 우와. 그렇게 전승 우승을 기록한 이후 월즈에는 아쉬운 성적으로 준우승을 기록하는데요. 그 준우승을 기록했던 해에도 오너 선수가 그 당시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인이고 T1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커 선수가 아쉽게도 국내 리그에서는 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페이커 선수의 부진에 맞춰서 다른 팀원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게 이 오너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들었던 그 정상화 밈이 마침 유행하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죠. 그때 붙은 오너에게 붙은 별명이 바로 오창섭. 작년에 또 오창섭이었죠. 네, 오창섭의 협곡 정상화가 여기서 정말 정상화가 T1을 정말 수렁에서 몇 번이고 건져낸 시기가 있었죠. 저도 LCK를 챙겨보는 입장으로서 오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특히 작년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나머지 팀원들이 다 진짜 못할 때 혼자만 계속 1년 내내 꾸준하게 잘했어가지고 저는 작년 한 해만 딱 놓고 보자면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오너가 가장 빛나는 선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 드렸다시피 정말 이런 말하면 안 되죠. 끔찍하게 못하던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그냥 보면서도 아, 너넨 져라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다가도 이 오창섭의 정상화를 보고 있자니 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버티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롤드컵. 이 롤드컵에서 여러분이 아실 법한 페이커 선수의 명장면들이 몇 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롤드컵에서 4강 페이커 선수가 룰러 선수를 아지로 슈퍼토스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리고 대박이었죠. 정말 근데 그 장면은 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말 와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을 플레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할 법한 플레이였는데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직전 세트에서 T1을 구해준 게 바로 다름 아닌 오너의 이니시였습니다. 이니시라고 하면 이 싸움을 여는 시작을 말하는데 그 페이커 선수의 진입 바로 직전에 오너 선수가 상대의 스킬들을 모두 흘려내면서 상대편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페이커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를 뒤쪽에서 묵묵히 도와준 선수가 바로 오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너가 또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팬도 되게 많고. 아, 네, 맞아요. 오너 선수의 스타성 하면은 또 오너 선수가 정말 또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너 선수가 2022년 시즌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 올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가 오너가 좀 부진이 있던 시기여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긴 했어요 그때. 또 뭐 운동할 시간에 게임이나 해라 좀 다른 스포츠에서 들으면 정말 경악할 법한 발언이 그렇네요.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 이게 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그 야구 같은 경우에는 리그 하나밖에 없지만 축구는 대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자국 리그랑 그 대륙의 챔피언스 리그를 가장 좀 높게 치는 편인데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시즌을 여름까지 하고 그 정규 시즌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 자국 리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대회가 전 세계에서 잘하는 팀들 모아놓은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자국 리그보다 그냥 무조건 이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롤드컵인 건데 대회가 이 롤드컵에서 항상 오너는 22년에 데뷔해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잘했어가지고 좀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롤 e스포츠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대회가 월드 챔피언십, 소위 롤드컵이라고 말하는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T1은 총 11번의 월드 중에서 5번을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진출한 게 아마 8번, 7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페이커의 월드 진출 수만 놓고 보자면은 총 9번의 월드 결승을 진출해서 그중에 5번을 승리한 월드 결승 승률 5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는 팀이 T1인데 솔직히 이번 국내 리그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 T1의 2021년 그러니까 LCK V10 총 10회 우승 이후로 한 번도 LCK 우승이 없는 팀입니다. 지금 신기하게도 22년 스프링. 네, 죄송합니다. 22년 스프링이죠. 그때 이후로 신기하리만큼 국내 리그에서는 죽을 쓰다가도 월드만 나가면은 정말 귀신같이 폼이 올라와서 우승하는 그런 신기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1은 혹시 축구나 야구에도 그런 팀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국내 리그에서 이제 막 죽쓰다가 뭐 국제 대회가 나오면은 폼이 이상하게 올라온다 이런 팀들이 있는지. 축구로 치면은 레알 마드리드 아닐까요? 그래도 네,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리그에서 우승 못 치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 가면은 확실히 DNA가 살아나는. 거의 항상 4강은 가니까 그쵸. 레알이. 그죠? 항상 상위 토너먼트까지 진출을 하는 팀이 레알이니까 또
T1이 진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미넨 뭐 다 합쳐놓은 게 T1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명장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음. 뭔가 얘기하다가 오너 소개하다 뭔가 T1 쪽에 흘러간 것 같은데 얘기를 이제 결론 짓자면은 이렇게 방금까지 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명문팀인 T1 그 T1의 2021년 시즌부터 T1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T1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변화시킨 선수이자 T1의 지금 스타성을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의 선수로서도 오너 선수는 기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너 선수의 시그니처인 어깨에 자켓을 걸치는 약간 원피스 해군대장 같은 그런 느낌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어요. 그래서 자켓을 이제 입지 않고 그냥 어깨에만 걸치고 나오는 그런 스타성 있는 포즈에 대해서 오너 선수에게 질문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오너 선수가 답변하기를 프로게이머는 스포츠 선수인 동시에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중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러한 시그니처를 선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던 만큼 게임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스타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 프로필 같이 네, 정말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법을 잘 아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저는 특히 오너 선수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어깨가 안 넓으면 또 자켓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너의 누나가 두산 치어리더거든요. 두산 베어스. 그래서 누님이 되게 예쁘시고 이런 게 공개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뭐 처남 오늘은 좀 잘하더라. 처남 연습 좀 더해. 이것도 먹고 약간 이러면서. 저 인스타에서 본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별명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사실 LCK나 뭐 LCK 선수들은 잘 모르니까 방금 이제 선수 소개하는 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한 페이지에 우승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오너 선수 프로필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페이커 선수 프로필 보면 이제 스크롤 내리다가 손가락 아프실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기대됩니다. 네, 특히나 이 오너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이제 T1이라는 팀이 항상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했어가지고 물론 국내 대회는 전부 다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그 얘기는 네, 이게 준우승을 많이 했어가지고 최소한 일단 결승 컨텐더는 된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사연준이라는 나쁜 말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연 준우승 아닌가요? MSI까지? 준승이라도 한 게 어디예요? 준우승도 우승이죠. 정신 승리도 승리인데. 그죠. 저희 뭐 오락도락이고 하니까. 네, 그쵸. 네. 그러면 저희 잘 모르던 선수 이야기도 알게 돼서 재밌는 시간이 되었네요.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듣겠습니다. 이분은 K리그, KBO, LCK 팀을 2명이 서로 경쟁하며 나머지 4명의 멤버들에게 영업하는 시간입니다. 2명이 돌아가면서 팀을 소개하고 나머지 4명이 어느 쪽의 영업이 더 솔깃한지 어느 팀이 더 매력적인지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일 먼저 영업할 종목은 바로 LCK입니다. 저와 종환님이 먼저 영업을 할 건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팀 영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1 단 한 팀만 응원해 온 그런 골수 팬으로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당당하게 T1 한번 영업해 봅니다. 네. LCK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LCK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T1 T1을 어떤 팀이냐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축구로 따지면 레알 마드리드, 야구로 따지면 LA 양키스, 그리고 농구로 따지면은 마이클 조던이 있던 시절의 시카고 불스. 네, 그렇죠. 그런 팀이자 이제 e스포츠의 영원한 전설, 리빙 레전드 페이커 선수를 보유한 팀이죠. 이 T1 LCK 우승 10회, MSI가 그러니까 월즈보다는 약간 낮은 위상의 국제 대회인데요. 그 국제 대회에서도 2회 우승, 그리고 월드 롤드컵 5회 우승.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여러 국제 대회들에서도 각종 우승을 차지한 정말 한국 e스포츠 그리고 나아가 세계 e스포츠 최고의 명문팀이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 T1이라는 팀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2012년에 시작했는데요. 2012년 당시에는 SK텔레콤 T1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K와 T S와 K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운영하던 팀이었는데 2013년에 K팀에 페이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페이커는 만 17세였어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페이커가 들어오자마자 LCK에서 우승을 합니다. T1이. 와우. 심지어 LCK 우승 그 후 바로 월즈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커는 로얄 로더인 거죠. 아 롤드컵에서요? 네, 롤드컵 로얄 로더 페이커. 고등학교 2학년 아닌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페이커는 아, 고등학교 자퇴하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나 고등 때 뭐 했지? 네, 그리고 페이커가 들어온 이래 2013, 2014 그리고 2016, 2023, 2024년 롤드컵을 5회 우승하면서 지금의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을 쌓아올린 팀이고, 그리고 지금 LCK가 굉장히 많은 변동을 겪은 리그예요. 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축구 리그처럼 1부 리그와 2부 리그 간의 승강전이 있는 리그였는데 2020년부터 프랜차이즈제를 도입하면서 승강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LCK 10팀 중에 단 한 번도 승강전에 오지 않은 팀은 유일하게 T1뿐입니다. 아, 그 정도로 항상 꾸준한 최상위권의 기량을 유지해온 팀이고, 정말 팀원 전체가 부진에 빠져서 수렁을 헤매고 있을 때도 최하위 성적이 6위였어요. 6위. 지금 6위 이상으로 올라오지도 못한 팀들이 수두룩한 걸 보면은 정말 T1의 꾸준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정말 강팀이네요. 네. 네. 이제 종환님이 그러면은 영업을 조금. 저 T1 인정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팀이죠. 항상 아, 모든 대회를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고 굉장히 멋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응원하는 팀을 고를 때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항상 우승하고 그러면 재미없지 않나요? 저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볼 때는 언더독을 좀 더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언더독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구도 두산이 맨날 우승하는 것보다 LG가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에 빵 한번 우승하면 감동이 또 2배 3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업 그쵸. 잘하시네요. 저도 야구는 LG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더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T1에 대항할 팀을 찾으면서 T1에 대항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이제 LCK를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팀에 빠지게 된 계기는 이제 2015년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LCK를 관람하던 시기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T1에게 유일하게 대항했던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바로 타이거즈라는 팀인데 지금 한화의 전신격인 팀이에요. 근데 이 타이거즈 팀이 특별한 이유가 각자 팀에서 은퇴를 했거나 소속팀에서 냉대받던 선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래서 큰 후원사도 없었고 큰 숙소도 없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항상 했던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LCK 역사에 남을 외인 구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정규 시즌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규 시즌은 항상 1위 항상 하고 2위 아무리 못해도 2위는 했던 팀이었는데 결승만 가면 T1에게 항상 졌던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네. 전 매 경기 결승전에 울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항상 T1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T1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한 번쯤은 우승 우리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스폰서가 없던 락스 구단이 락스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이 락스타이거즈였는데 락스 구단이 해체되기 전에 한화생명에서 이 팀을 인수하면서 현재는 LCK뿐만 아니라 국제전 또한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강팀이 됐어요. 그래서 한화생명에게는 근데 아직 롤드컵 우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한화생명 같이 지켜보시면서 한번 우승 같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서사가 있네요. 네, 그런 성장이 있는 팀을 저는 좋아해서 성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화생명 한번 같이 응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한테 저는 살짝 팀을 서포트하면 항상 굿즈를 사는 편인데 혹시 팀 컬러가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맞아요. 진짜 컬러. 중요해요. T1의 팀 컬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붉은색이죠. 그리고 붉은색과 검은색, 블랙 앤 레드, 건빨. 블랙 앤 레드. 금발. 그리고 황금, 멋있다. 블랙, 레드 그리고 골드. 골드는 약간 승자의 약간 어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블랙 앤 레드 골드거든요. 아 서울도 그죠. 서울도 네. 블랙 앤 레드 가로 세로줄. 그쵸. 세로 건발. 혹시 그럼 골드는 살짝 그 어웨이 유니폼 이런 거에 아, 네, 그렇습니다. 어웨이라기보다는 이 롤드컵 유니폼에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홀수년도에는 검은색 잠시만요. 네네. 그 홀수년도에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우승하는 징크스가 있고 짝수년도에는 흰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우승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롤드컵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홀수 짝수년도에 맞춰서 유니폼 색을 바꿔서 나오는데 T1은 2024년에 화이트 앤 골드로 유니폼을 맞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T1이 우승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별을 그릴 때는 항상 그 금색 그러니까 별 5개짜리 골드스타. 네, 그래서 항상 T1 로고에 보면은 그 롤드컵 월드 챔피언십 우승 횟수로 딱 이렇게 별이 5개가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T1이 가장 인기가 많은 구단이다 보니까 T1이 항상 굿즈가 제일 종류가 제일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쁜지는 뭐 이제 미지수지만 아, 예쁩니다. T1 굿즈. 하나는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는 이제 하나 이글스랑 마찬가지로 팀 컬러는 주황색이에요. 좋네요. 검정 바탕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줄 때도 있고 흰색 바탕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줄 때도 있어서 하나 이글스랑 되게 접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 경기에 막 시구 하러 가기도 하고. 네, 그때 제카가 가지 않았나요? 네, 제카를 포함해서 다 가긴 했는데 아마 대표로 제카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e스포츠는 팀 컬러 주황색입니다. 또 이제 별명이 이제 T1은 아까 말했지만 이런 약간 상대방에 혼란을 주는 약간 그런 약간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 때문에 서커스. 서커스단이라고 별명이 있고 하나는 이 어떤 파괴력 이런 것 때문에 오렌지 전차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또 이게 하나가 군수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차랑 그렇네요. 이제 자주포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전차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잘 어울린다. 좋은데요? 또 혹시 뭐 지금 선수단 소개 이런 거 없나요? 이게 사실 서희님이랑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 이제 한화랑 그러니까 그 롤에는 포지션이 총 5개가 있는데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 이렇게 있어요. 탑이 이제 팀에서 무력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작년에 T1에 있던 탑이랑 한화에 있던 탑이 올해 서로 바뀌었어요. 서로 스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적으로는 스왑이 아니긴 한데 네. 어쨌든 한화에 있던 선수가 T1으로 가고 T1에 있던 선수가 한화로 오게 되면서 이제 막 정규 시즌을 시작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계약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선수들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CEO와 구단 간의 그런 계약 문제가 생기면서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하나랑 T1의 팬덤 간에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도 원래 T1의 전통 라이벌은 젠지 e스포츠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적 이슈가 있은 이후로 이제 T1과 하나가 붙을 때면은 정말 커뮤니티는 불타오르죠. 확실히 좀 약간 새롭게 떠오르는 라이벌. 근데 이제 성적으로 라이벌이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치? 성적 외적으로. 네, 네. 약간 이적 관련해서 좀 이슈가 생긴 것 같아서 좀 재밌습니다 보면. 네, 그런데 특히 그런 이적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가 지금은 최상위권 팀으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지금 T1과 하나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럼 한 요 정도만 들었을 때 그럼 저희가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저희가 시간 없어서 한 요 정도만 듣고도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팀 영업이 제일 매력적이었나요? 아, 고르기가 힘드네요, 이게. 떨리네요. 저는 일편단심 하나로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우선은 이미 지금 들어도 하나가 워낙에 또 비상하고 있는 팀인 것 같기 때문에 전 무조건 하나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요. 좀 뭐랄까 그 언더독 매력 어필이 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T1을 좋아하는 팬인데요. 근데 오늘 방금 영업만 들어봤을 때는
이 어떤 언더독과 낭만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저도 하나로 픽하겠습니다. 저는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진짜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강팀을 안 좋아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강팀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언더독과 성장소사가 너무 매력 있게 다가오는 바람에 저도 하나를 픽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행입니다. 근데 T1은 사실 팬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뭐 끄떡 없을 겁니다 아마. 인정합니다. 그쵸. T1은 사실 저는 LCK를 잘 모르지만서도 T1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니까 저 같은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인지도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와 지민님이 맞붙는 KBO 팀 영업 시간입니다. 제가 영업할 팀은 LG 트윈스인데요. 네. 일단 이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본고장은 서울입니다. 잠실. 잠실, 서울. 잠실이죠. 이게 우리 같은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 학교도 서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9호선이에요 심지어. 잠실 종합운동장이 우리 학교랑 제일 가까운 역도 흑석역 9호선이고요. 그래서 조금 영업하자면 만약에 야구를 보고 싶으시다. 그럼 9호선 막바로 흑석 가시고 지하철 타시고 가면 됩니다. 이동 거리부터가 벌써 이동 거리부터가 조금 벌써가 차이가 나는. 그리고 뭐 우리는 언더독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 엘롯기라는 그 최하위 이 동맹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가 언더독이 결국 2023년에 이겨가지고 챔피언을 먹게 됐는데 야.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올해 지금 11전 10승 1패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성적을 받게 되면서 저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더독과 최강팀 둘 다 즐기고 싶은 분은 진짜 LG를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을 혹시 몇 번 했었죠? 우리 지금까지 3번입니다. 이건 좀 아픈데요? 우승 24년 전에는 혹시 언제쯤 했었나요? 그거는 묵념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노코멘트로 가겠습니다. 우리 되게 조금만 더 하자면 우린 콜라보레이션이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마루킁킁 마루는 강지. 마루는 강아지 또 문상훈님이랑도 빠더너스. 네, 빠더너스랑도 하고 그렇죠. 빠더너스 시구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오지 않았나요? 아킬레스건 파열이 돼가지고요. 파열이에요? 네, 끊어졌대요. 맞아요. 수수하셨죠. 우리 투수 중에 임창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과 같이 빠더너스 문상훈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유튜버가 시구하다가 아킬레스 끊어진 분과 야구 선수가 최초로 성대결절 걸리신 분. 왜 걸렸대요? 임창규 선수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재밌는 선수들과 재밌는 콜라보레이션이 많은 팀 LG 트윈스입니다. 제 언더독 얘기하셨는데 언더독이랑 그런 낭만 있는 야구의 팀은 전 하나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우승 단 한 번 했습니다. 언제 1999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가을 야구는 2018년도에 또 가고 그 전에도 계속 갔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2018년도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지금도 이제 단독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팀은 진짜 낭만 야구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 이겼습니다. 우선은 응원 1위예요. 라인업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수 응원들 예를 들면 뭐 10대 1로 지고 있어도 만약 1점만 내면 행복해하는 팬들, 지더라도 행복해하는 팬들. 저희 이번에 구장 새로 지었습니다. 2025년도에 새로운 구장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볼파크에서 저도 드디어 지난주에 가봤고요. 진짜로 예쁘고 진짜로 아름다운 구단입니다. 하고 저희 팀 컬러도 주황색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하고 저희는 이제 선수들 얘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류현진 선수 다시 하나이글스를 복귀하였고 MLB에서도 막 LA 다저스 선발 뛰던 선수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동주 선수 160
구속도 찍었었던 문동주 선수랑 김선현 선수. 저희 야구 투수들이 평균 구속이 150이 넘습니다. 네, 만약 1위부터 10위까지 구속을 하면은 1위부터 8위까지가 문동주 선수고요. 그다음에 9위가 김선현 선수, 그다음에 또 문동주 선수입니다. 그만큼 구속이 진짜 빠른 팀이고요. 제가 타선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타자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돈을 많이 써서 90억을 FA에 써서 KT에서 이제 엄상백 선수와 심우준 선수를 데려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비만 보고 뽑는 것 같아요. 타율은 절대 안 보고요. 엄상백 선수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뭐 어떻습니까? 지고 있더라도 팀은 이제 지구도 같이 우승하는 거 보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맨날 우승하는 거 보는 것보다는 지고 있다가 또 이기는 게 지고 있다가 이기는 게 도파민이 확 올라오잖아요. 막 갑자기 문현미 선수가 홈런도 홈런을 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지고 또 지면 기분이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이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영상을 보다가 또 투수들이 또 왜 이래? 이러면 또 안 보고 있다가 그러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는? 뭐 잠실구장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제가 가봤는데요. 진짜 거의 확실히 낡긴 거의 했죠. 낡고 막 무너질 것 그 같던데. 낡은 게 역사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는. 클래식이죠, 클래식. 클래식 그 전통 있다. 전통이 없는 그 새로운 구장에서는 조금 뭐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뭐 저희는 옆에 아직 이글스 파크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이제 몇 년 전통 거의 저희가 창단 40주년 됐거든요. 또 그래서 옆에 이글스 파크 되게 예쁘게 보이는 상태에서 새로운 구장에서 또 야구를 하고 있고 하고 단독 구장 없으시잖아요. 두산이랑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뭐 저는 부모님한테 배웠다시피 좋은 건 나눠 쓰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잠실은 진짜 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팀이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두산한테 빌려준 겁니다. MBC 청룡 때부터. 잠실은 LG 땅이죠. 그렇죠. 그 누가 뭐래도. 근데 제가 사실 야구를 막 축구만큼 잘 알지는 못한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 대 LG 하면은 하나 팬들이 더 많지 않나요? 팬이 많으면 뭐한가요? 그 점수가 안 나는데요. 상처입니다. 이건 진짜 이게 상처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나 그 LCK 하나 팀이랑은 좀 다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 이글스는 언더독이 아니라 지하독 정도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돈이 많잖아요. 새로운 구장, 새로운 선수들 계속 사오고 LG에서도 곧 데려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네,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시죠? 단독 10위요. 작년 순위가 어떻게 되시죠? 8위요. 네, 이만하겠습니다. 상처네요, 진짜. 강하네요. 행복한 야구를 즐기고 싶다면 LG 서포트하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하나 캐치프레이즈가 나는 행복합니다 아닌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지만 성격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화를 잘 안 내고. 네, 뭐 계속 지는 거 보는데 뭐 봐서 뭐 합니까? 뭐 TV 구독해도 뭐 또 지고 있네. 내일 이기겠지 이러다가 계속 또 저 유니폼 또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포자기 하신 것 같은데. 포기하면서 저희 아빠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몇 년 하나 팬이셔가지고 아버지도 그냥 오늘 또 졌네. 모르겠다 이러면서 보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무조건 LG 팬이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스포츠가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연고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저희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희은님은 혹시 어느 팀? 저는 아까부터 계속 거들었죠. 저는 LG 팬입니다. 저는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포츠에 낭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면 되나요? 그럼 10등이면 이제 그렇죠, 올라갈 일만 남은 거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 이글스. 네, 저도 물론 스포츠 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화 정말 행복한 팀원들을 함께 응원하는 팀이죠. 그런데 좀 적당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LG 그래도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적당히 못해라. 네. 적당히 못해요.
저는 언더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화를 정말 선택을 하고 싶지만 만. 근데 만. 스포츠는 네. 뭐니 해도 직관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쉽게 가서 매일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LG 트윈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KBO는 LG의 승으로. 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K리그 팀을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엠블럼을 이렇게 자꾸 만지고 계시는데 저도 의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엠블럼을. FC 서울을 영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는 직관이죠. 뭐니 해도 이제 저희는 대학이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 FC 서울을 영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제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정말 모를 때부터 FC 서울을 응원해 온 사람으로서 딱 한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든 좋아하려면 자료가 많아야 됩니다. 자료가 방대해야 되는데 네. FC 서울은 팬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만큼 이런 팬 커뮤니티가 온라인상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링가드 선수나 기성용 선수나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문선민이라든지. 네, 이제 최근에 이적을 해서 들어온 문선민 선수, 정승원 선수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요. FC 서울은. 저는 딱 한 가지 강조를 하자면 볼거리라고 하고 싶네요. 응원단도 저희가 옛날에는 목소리가 좀 작다, 응원이 안 들린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아유, 완전 도서관이죠. 그랬었는데 최근 한 3년 정도는 응원단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FC 서울이 응원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암을 그 쩌렁쩌렁 울리는 그 응원 소리에 완전 압도당해서 오거든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만큼 볼거리가 많다. 볼거리가 많다. 네. 내가 곧바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러분 낭만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낭만 하면은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작년에 너무 꼴등해가지고 못해가지고 물론 지금 잠깐 2부 리그로 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냐? 창단 후 지금까지 강등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 유일한 시민구단. 시민구단은 확실히 지자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 그 뭐 체육관리공단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요. 여기 FC 서울, 네? 그러니까 원래 LG였거든요. 여기 맞아요. GS 자이 보이시죠? 지금 여기 그냥 이 말도 안 돼. 제 유니폼 보시면 여기 인천 경제관리부 공단 막 이런 거 스폰서 붙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때요? 자이. 벌써부터 부티가 나잖아요. 저런 이 어떤 부르주아들은 몰라요 우리 서러움을. 시민구단은 경기장도 작아요. 저희가 이제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2만석 정도 되거든요. 상암 얼마요? 6만석입니다. 6만석이죠. 그런데 제가 이럼에도 인천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상암은 별명이 상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도서관. 도서관. 그 제가 작년에 링가드가 처음 왔을 때 그 경기를 갔었거든요. 그때 링가드 처음 뛰는 경기가 2라운드 인천 대 서울 그 홈 개막전이었거든요. 서울에. 네. 서울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서울 응원 소리. 근데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저희 경기장이 워낙 커서 원래 원정석에서는 저희 홈 응원이 잘 안 들려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일단은 뭐 서울이랑 비교는 이제 빼더라도 인천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응원 맛집이에요.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뭐 응원가 불러드릴까요? 네, 조금만. 가능하실까요? 나의 사랑 인천 FC 워 인천 워 인천. 근데 이게 실제로 북 치는 걸 거기서 들으면은
가슴이 막 진짜 뜁니다 진짜. 진짜 와 울컥 하면서 이제 울컥하게 되는데요. 또 인천 유나이티드가 사실 강등권에 항상 전전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강등 안 당했냐? 결국 끝에 가서는 강등을 피했어요. 어떻게든. 이게 K리그가 마지막에 가면은 상위 6개 팀, 하위 6개 팀에서 따로 한 번씩 경기를 더 하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항상 중요할 때 순위 비슷한 팀끼리 붙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 경기들을 항상 마지막에 가서 결국엔 이겼거든요. 작년 빼고. 그래도 20년 동안은 항상 잘 버텨왔고 또 최근에 사실 작년에 강등 당했지만 사실 2년 전, 3년 전부터 한 2년 동안은 구단 최대 전성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처음으로 나가고 이제 가장 성적이 좋자마자 이제 1년 만에 강등 당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인천 유나이티드 좋은 건 뭐냐? 일단 월드컵 경기장 가려면 저희 학교에서 출발해서 가려면은 지하철 3개를 타야 됩니다.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 뭐냐? 동작공을 타고 노량진역에서 1호선 타고 1시간 반 동안만 자서 가면 돼요. 이제 경기장이 1호선 인천 방향 끝에서 세 번째 경기장이 이제 세 번째 역에 있거든요. 도원역. 그리고 또 가면은 움집 아시죠? 움집. 네. 움집처럼 이렇게 지하로 푹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 소리 정말 잘 들려요. 그리고 홈 그 팬석들은 지붕이 있고 원정석에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정으로 오신다? 비 쫄쫄 비 많이 맞으셔야 돼요. 맞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일부 구단 뭐 똥밭에 일부 꿀- 리그 응원하는 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사실은 조금 빈약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에피소드에 그죠.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저는 틈새 공략을 하려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뭐 가까운 곳에서 직관 보고 같이 응원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유니폼을 입고 이런 거 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앙대학교 축구부, 농구부, 야구부를 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중앙대 스포츠단은 안성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야구장은 지금 현재 중립 야구장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번 주에도 경기가 각각 한 번씩 있으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만감부. 예. 네, 이어가자면은 사실 서울과 인천이 약간 라이벌 관계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지역 연고도 지역이 가까이 있을수록 더 그 라이벌이 세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인천, 서울, 수원이 서로 이제 약간 물어뜯는 원래 관계였는데 네. 수원이 먼저 2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천이 떨어지면서 약간 서울 입장에서는 아이고 2부 딸이가 약간 이런 그림이 됐는데 그래도 항상 인천은 서울과의 경기에는 항상 난투극도 벌어지고 태양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라이벌리의 중심에서 딱 서서 보셨을 때 인천을 응원할 거냐 서울을 응원할 거냐 언더독 시민구단 프롤레타리아를 응원할 거냐 부르주아 착취 귀족 이런 걸 응원할 거냐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저 그러면 도발 한 번만 해도 되나요? 네, 네네네. 도발을 하자면 네. 저희는 팬들의 응원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응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네. 크게 하면 뭐 합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좀 전에 네,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어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서울의 경기에서 이제 좀 일부의 감정이 격해진 인천 팬이 이제 경기장 그라운드 쪽으로 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좀 벌어졌었는데 120개 넘게. 아이고. 근데 사실은 많이 던졌죠, 많이. 그게 저는 인천의 팀 컬러라던가 아니면 인천 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FC 서울에도 이상한 사람 정말 많아요. 팬들도 뭐 던지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한두 개를 던졌는가? 그건 아니죠. 127개네. 네? 네, 127개 던졌습니다. 127개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이 든 물병 던졌는 사람들이 물이 든 물병을 기성용 선수가 중요한 부위를 맞고 굉장히 아파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네. 네. 저는 제가- 그날 가지 못했지만 안 가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방금 라이브러리에 조금 긁혔어요. 그래서 이 얘기 진짜 하면 난투극인데 하고 참고 있다가 말씀드립니다. 네. 응원 정말 잘해요. 인천 유나이티드 응원 정말 잘하고 정말 목소리 큽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하시고요. 꼭 승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여기서 네.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고요. 투표.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하실까요? 투표해 볼까요? 아 투표. 네, 서희님은 아 들어보니까 정말 두 팀 다 서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FC 서울의 감정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제 첫 직관이자 마지막 직관이 FC 서울이었어요. 근데 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길 저를- 때까지 봐셔야죠. 아니 그래서 가졌는데 지는 저런 팀은 버리셔야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래서 서희님은 저는 인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종아님은요? 저는 사실 기성용 선수 굉장히 좋아해서 네. 기성용 선수가 이제 서울에서 멋있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응원도 하고 같이 보면서 네, FC 서울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제가 쿨톤이거든요. 네. 제가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파란색 유니폼을 좋습니다. 입고 싶어가지고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로. 언더독이면 뭐다? 응원이면 뭐다? 하나죠? 하나. 아, 인천. 좀 아래쪽에서 놀고 있지만 팬은 1위잖아요. 그죠? 그죠? 잘하시네. 저희는 응원을 지지 않거든요. 저는 무조건 인천 고르겠습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인천이 3대1 이겼네요. 와. 오늘 승자는 LCK에서는 한화 하나, LG, 그리고 인천. 인천. 네,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멤버들의 생각이나 취향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1화 여기서 끝인데요. 네, 다음 EBS를 기대하면서 오늘 1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럼 안녕. 안녕.